치질은 치액은 없어지진 않는다. 이게 1년에 딱 한 번 터져서 한 2, 3일 아파요. 그러면 수술하시겠어요? 치열은 기본적으로는 항문이 좁거나 변이 단단해서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두 가지죠. 안녕하십니까. 고양이 연상민. 김노원입니다. 이번에는 항문 통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문 통증은 항문 주위 또는 이제 항문에서 바로 그 안쪽으로 항문관이라고 하죠. 내부에 발생하는 불편감이나 통증을 얘기하게 됩니다. 항문에 통증과 같은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흔히 말하는 치질, 정확히는 치액이죠. 치액 같은 게 생겼나 이제 의심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는 한데, 치액은 한국인의 75%가 일생에 한 번은 경험하는 흔한 질환이지만 항문에 통증이 있다고 다 치질인 건 아닙니다. 원인이 모호한 증후군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항문이나 항문관 안에 생기는 암인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문에 이제 통증이 생겼을 때 저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문의 통증, 위치에 따라서 질병들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항문이 어떤 국소적으로 한 부위가 딱 아프다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안쪽이 그렇다, 아니면 전체가 막 우리하게 그렇다. 여러 가지 통증의 양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항문 주변부에 이제 국소적인 통증이 있을 때 항문 피부 쪽을 얘기하는 거죠. 항문 겉에 쪽이죠. 네, 겉에 쪽. 겉에 쪽이고 국소적으로 한 부위가 딱 아파서 오는 사람들은요, 구조적인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앞쪽 회음부 쪽이죠, 아니면 뒤쪽 그런 데가 찢어졌을 때는 겉에서 눌러도 그 부위가 딱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치질이 붙다가 터지는 경우, 외치액이라고 하죠. 그럴 땐 딱딱하게 만져지면서 거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물 때도 그래요. 곪는 거는 이제 항문을 동그랗게 보면은 어디든지 골물 수 있는데, 그 부위가 외치액이랑 비슷하게 뭔가 튀어나왔다고 보지만 보이는 건 좀 다르고, 그 부위를 눌렀을 때 엄청나게 아파하죠. 그 외에도 뭐 항문 주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혹이라든가 양성 종양, 암이라든가 곤지름 같은 경우도 뭐가 튀어나오고 아파서 올 수는 있는데, 국소적으로 그 부위가 자꾸 쓸려서 따끔따끔하다 이렇게 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이제 항문 주변에 국소를 이렇게 손으로 누를 수 그렇죠. 있는 정도의 통증을 얘기하는 네, 거고, 항문 안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질병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항문 안쪽까지 환자들이 손으로 만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쪽에서 느껴진다거나 혹은 배변하는 과정에서 안에가 아프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많은 경우에는 치질이 있을 수 있어요. 치질이 겉에만 붙다가 터지면서 겉에서 만져지는 거 아픈 것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치질 안에 있던 게 터지는 내 치액이 터진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은 안에가 단단하게 덩어리처럼 만져지면서, 내 치액은 보통은 안쪽이라서 이제 가만히 있을 땐 통증이 느껴지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게 터졌을 때 이제 그럴 수 있고. 그렇죠. 또 제일 대표적인 건 치열이겠죠. 이렇게 만져보면은 안에가 찢어져서 되게 아파하고 따끔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름 같은 경우도, 치루, 항문주위 농양도 겉에서 부푸는 거를 주로 생각하시지만 안에가 곱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겉에는 멍하니 좀 불편한데 안에를 눌러보면 되게 아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암 같은 경우 드물지만 항문의 안쪽에 우리한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생각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문 주변 밑이 막 빠지게 주변이 전체가 다 아프다는 사람들도 있을 수 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질환들이 그러니까 있습니까? 기능적인 문제들이 전반적인 통증을 많이 호소를 해요. 예를 들자면 근육의 문제죠. 항문은 근육으로 둘러싸져 있는 이게 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항문을 과하게 쓰는 경우, 뭐 힘을 주거나 오래 앉아있거나 그럴 때는 경련을 하듯이 아픈데, 이럴 때 우리하고 빠질 것 같고 전반적인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항문 일부에서는 소양증 같은 경우에는 피부 전반적인 불편감, 따끔함 그런 걸 호소할 수 있고, 변이 새는 경우도 있어요. 변이 셀 때는 주위가 변물이 오염되면서 전반적으로 피부 전체가 화끈거리고 따끔함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수술이 같은 게 필요한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기능적인 문제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통증의 위치에 따라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거고, 각 질환별로 이제 통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치질일 때는 통증이 기본적으로는 변부 때 뭐 나왔다 들어갔다 할 정도가 돼도요, 그때 당시에는 아프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 부으면서 땡땡하게 이렇게 늘어날 때 통증을 느끼고, 붓다가 어느 날 터지는 경우에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심한 통증과 함께 단단한 종물 같은 게 만져질 수가 있어요. 콩알처럼 이렇게 만지는 그렇죠. 경우. 콩알이라든가 뭐 심한 사람은 이만하게 부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치액의 통증은 다른 거랑 다르게 확 아파요. 엄청 아팠다가요,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좋아져요.
터진 게 이제 안에서 흡수되면서 통증이 조금씩. 맞아요. 그리고 통증이랑 함께 출혈이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다 그렇지만 치핵도 그럴 수 있는데 외치핵 혈전증이라고 하는 건 안에 있는 혈관이 붓다가 어느 날 펑 터지면서 갑자기 확 부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데 풍선을 너무 부풀리면 풍선이 푹 터지잖아요. 피부가 툭 뜯어지면 안에 있는 혈전이 노출이 되면서 피가 뚝뚝뚝 나요. 그래서 겉으로 피가 주르륵 흐르거나 팬티에 피가 묻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치액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액을 오랫동안 쓰다 보니 이게 낡아서 점점 더 커지고 그러면서 불편한 게 계속 반복될 때는 그런 구조적 변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치 내가 눈을 오래 쓰다 보니 눈이 노안이 생기고 더 쓰다 보니 백내장이 생기고 무릎을 오래 쓰다 보니 무릎에 관절염이 생기는 것처럼 항문을 오래 쓰다 보니 혈관 조직이 점점 더 부풀고 커져서 불편을 끼칠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치액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1년에 딱 한 번 터져서 한 2, 3일 아파요. 그러면 수술하시겠어요? 고민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내가 한 10년을 더 썼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일주일은 불편해요. 그거는 수술로 마음이 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터졌냐, 얼마나 자주 반복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반복해서 불편하면 떼야 한다. 어쩌다 그럴 때는 약을 쓰면 그 불편감을 줄일 수는 있고요. 원인이 되는 것들 있죠. 뭐 술이라든가 배변 문제들을 조절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불편하지 않다면 당장의 급한 수술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치열 같은 경우에 이제 통증 양상이 어떻게 되는지. 치열은 딱 환자가 변볼 때 아파요. 그리고 처음에는 따끔해요. 그냥 통증이 찢어졌으면 무조건 아픈 거 아니에요. 찢어져요. 피는 나지만 약간 뜯어진 느낌이 났나? 그 정도예요.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딱 보면 많이 찢어져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근데 심하면 엄청나게 아프고, 그리고 배변 후에 아픈데 한 1, 2분 아파요. 5분, 10분 아파요. 하루 종일 아파요. 상처에 변이 계속해서 묻다 보니까 염증이 생기면서 그게 오랫동안 아픈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열은 기본적으로는 항문이 좁거나 변이 단단해서 찢어지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두 가지죠. 항문의 크기는 살면서 넓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그대로면 앞으로도 변이 단단한 날마다 계속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방법은 얘를 넓히거나, 변이 좋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냥 그러고 살면 돼요. 변이 좋다라는 건 부드럽고 한 번에 잘 빠져나오는 맞아요. 잘 뭉쳐진 변을 네. 얘기하는 거죠. 항문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손가락 하나가 잘 안 들어가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았어요 하면 저는 안 불편했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이 좋은데도 계속 찢어지고 배변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치료 중에 하나, 농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어떻게 증상이 있나요? 그러니까 농양은 점점 아파져요. 또 심해지게 되면 열이 나요. 물론 열은 치질해서도 알 수는 있지만 농양이랑 비교할 수 없죠. 염증이 심해지면서 전신 반응으로 이제 염증 반응이 같이 오는 맞아요. 거죠. 이게 터지지 않으면 진짜 농양 때문에 폐혈증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병원에 오는 분들은요, 보통 그 전날 밤에 몸살과 오한이 와요. 그래서 이런 농양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농양이 원인이 항문 안에 있느냐 그냥 겉에 피부에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치료 농양 같은 건 보통 항문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를 말해요. 이런 것들은 우선 고름은 빼줘야 돼요. 왜냐면 항생제는 먹으면 피를 타고 도는데 고름집 안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먹어도 절반에서는 계속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 뻗쳐요. 그래서 우선 고름은 빼주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 치료가 생기면 수술을 해야 돼요. 치료는 저절로 없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골물 수 있는데, 한 번 골물 때 어떻게 골물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항문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는 수술을 권해요.